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수립하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오답인데요. 근거는 제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방침을 수립합니다. 문제 1번은 틀려서 정답. 2번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특특시장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기본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히 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포함되죠. 근거는 제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계획에서 기간을 단축하는 것들은 대부분 경량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죠. 근거는 시행령 6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 경우를 말한다 해가지고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죠. 2호에 해당이 됩니다. 5번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6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5번은 제3호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1번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는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공법에서 대부분 해제나 실효는 다음 날입니다. 이전 고시가 있는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제8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하고 조합 해산은 별개입니다. 통상적으로 조합 해산은 정비구역 지정 해제 후에 청산 등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늦게 해제되죠. 근거는 제84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번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신탁업자도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정비법 제101조 8에 나와 있는데요. 1항에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는 신탁업자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령에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 정비구역에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조합원이 정비구역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이 되는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와 상관없는 6개월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가 조합원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정비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은
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거는 제19조 제8항에 나와 있는데요.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은 정답. 5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한다.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제할 때는 충분하게 의견 청취 기간을 줘야 합니다. 15일은 너무 짧죠. 근거는 정비법 20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30일 이상 주민한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합니다. 정답은 4번.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때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의제 제도는 주된 인허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은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의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해당됩니다. 2번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 먼저 사도라는 것은 개인 소유 도로입니다. 정비구역에서 도로 개설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기속되기 때문에 사도 개설 허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호가 해당이 되고, 4번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도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해당이 되고, 5번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근거는 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1호부터 25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항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단 각 호 인가, 허가, 결정, 승인, 신고, 등록, 협의, 동의, 심사, 지정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단 각 호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호에 1번이 해당이 되고, 6호가 3번이 해당이 됩니다. 농지 전용호가. 10호에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4번이 해당이 되고, 12호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문제 5번이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주민대표회의는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이 곤란해서 시장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대표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정비법 제47조 제3항에 나와 있죠. 문제 1번 옳고, 2번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근거는 제47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단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가지고 4호에 정비사업비의 부담 문제 2번 옳고, 3번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1명을 둔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통상적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이 1명이죠. 그런데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고 되어 있죠. 근거는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오답. 4번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근거는 시행령 45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 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이것도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위원의 선출, 교체가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할 수가 있죠. 근거는 시행령 45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정비사업에서 임시거주시설 설치 대상 사업하고 공사 완료 시 철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법령 규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기역,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할 때는 완료한 날부터 니은일 이내에 임시 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정답은 재개발 30일인데요. 재건축 사업은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죠. 재건축 사업에서는 대부분 중산층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임시 거주시설 설치 필요가 없습니다. 니은의 30일 이내 철거 요건은 임시 거주시설의 임시성을 유지하면서도 2주 철거 행정 정리를 현실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는 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 사업일 때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죠. 제4항에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의 공사를 완료할 때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 거주시설을 철거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조합은 사업 시행자이자 조합원의 권리를 대변하는 집합적 의사결정 주체입니다. 1번. 조합 청가는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변경은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합니다. 근거는 40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조합의 정관에는 단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2호 조합원의 자격, 3호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4호 정비구역의 이치 및 면적, 8호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해계, 13호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16호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호에 해당이 돼서 과반수 찬성은 오답. 2번 법인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법인의 대리인도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보면은 법인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근거는 45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호의 법인인 토지 등 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오답인데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은 건축물 등이 철거가 들어갑니다. 준공인가 시까지 거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4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조합의 전문 조합 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5년의 범위는 오답인데요. 통상적으로 임원들 임기는 3년입니다. 시행령 41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인데요.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조합원들 관심 없죠. 총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46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되고 2번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해당되고
3번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이 되고 4번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해당이 되고 5번에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근거는 제2조 제9호에 나와 있습니다. 감옥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입지 여건이 비슷합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자, 나대지만 가지고 있는 자 혼재하고 있죠.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자, 토지의 이용권,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1번, 2번, 3번 해당. 남옥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재건축 사업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거죠. 아파트에는 구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만이 해당이 됩니다. 문제 5번 재건축 부속 토지 지상권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죠. 지상권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5번.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정비구역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도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호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호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정답은 4번 90, 30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1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의 전체 세대수 100분의 90 이하, 2호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정답 4번.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정비사업 시행 방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해당.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해당. 3번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4번 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5번 재건축사업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주거적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비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 사업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급하지 않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은 공급합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23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나와 있고 2항에는 재개발사업, 3항에는 재건축사업을 각각 분류해 놨는데요. 1항에 3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 해가지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문제 1번 해당이 되고 4호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문제 2번 해당. 제2항은 재개발사업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문제 3번, 문제 4번이 해당이 되고 3항은 재건축 사업입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재건축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만 건설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5번. 정답은 5번.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정비사업에서 조합은 시행자로서의 조합원의 권리를 대표하여 정비사업의 추진, 관리, 시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보호를 위해서 법령에서 조합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1번 재개발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2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3호에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가 해당이 됩니다. 문제 1번 정답. 2번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준비단 성격이기 때문에 동의 요건이 엄격합니다. 근거는 제35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은 오답.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20인 미만입니다. 20인이 넘으면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오답. 근거는 2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조합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조합이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려야지 토지 등 소유자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 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동의받을 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동의 여부를 판단받아야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분담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35조 제10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 1번.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사업시행 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을 때 여러가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계획해서 통합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통합심의 대상입니다. 근거는 50조 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나와 있는데 건축법 관련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2호의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문제 1번 심의 대상 아니다 오답. 3호 교육환경평가 4호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호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7호의 도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붙이는 사항 통합심의가 가능합니다. 2번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옳은 내용이죠. 정답인데요. 근거는 제50조 2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통합심의를 거쳤으면 당연히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하려고 통합심의를 한 거잖아요. 법리와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근거는 50조 2 제5항. 4번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만약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면은 행정청이 위원회를 원활하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46조 2에 나와 있는데요. 제3항에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 호선한다 오답. 5번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도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50조 2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통합심의 신청할 수 없다는 오답. 정답 2번.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현금 청산자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대상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해당. 니은,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해당. 디귿,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만약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게 되면은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는데 관리처분 계획 자체가 붕괴돼 버립니다. 디귿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기억 니은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7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호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문제 기억 정답. 2호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호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호에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소규모 토지 가지고 있는 자죠. 문제 디귿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 철회는 안됩니다. 정답은 2번.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도시정비법에서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고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녹지, 2번 공공공지, 3번 공용주차장, 4번 소방용수시설, 5번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5번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이 해당이 되지 않죠.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호에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고 시행령에 보면은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이 나와 있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5번.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분양신청을 받을 때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신문 공고에도 공고를 하는데 개별 통지와 공고문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이거는 공동으로 포함되는 내용이죠. 니은, 토지 등 소유자 예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토지 등 소유자 예.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한테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공고만 해당됩니다. 디귿, 분양신청서. 분양신청서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 공고는 압축적으로 공고를 하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통지만 합니다. 리을,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개인정보 관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통보만 하지 이것을 신문 공고에 동네방네 알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기억이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단 각 호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리화 상식으로 개인한테 통보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신문 공고에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인지만 이해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조합 정관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데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는 사항, 과반수 찬성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정비구역 후 이침 및 면적. 정비구역에서 이침 및 면적은 중요한 사항이죠. 2번 조합 후 비용 부담 및 조합 후 회계. 돈 관련은 굉장히 중요하죠. 3번 정비사업비 후 부담 시기 및 절차.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 중요하죠. 4번 청산금 후 징수 지급 방법 및 절차. 청산금은 청산할 때 징수 지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반수 찬성으로 변경합니다. 5번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40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의 조합의 정관에는 단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1호부터 18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3항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은 가반수 찬성으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적으로 제1항 2호, 3호, 4호, 8호, 13호, 16호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해가지고 2호에 보면은 조합원 자격 중요하죠. 3호에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중대한 문제죠. 4호에 정비구역의 이침 및 면적 중요합니다. 8호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돈 문제죠. 중요하죠. 13호 정비사업비 후 부담식 및 절차 중요합니다. 문제 4번 청산금 징수 지급은 청산 관련해서 방법 절차를 변경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5호는 가반수 찬성이지 3분의 2 찬성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공동구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공동구를 설치하는 이유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중해 전선 하수도관을 설치를 하죠. 이에 따르는 관리 비용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 비율은 공동구 권리 지분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들이 정한다. 공동구 관리 비용에 권리 지분 비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점용 면적 비율을 적용해서 합니다. 권리 지분 비율 오답. 2번 공동구 설치로 인한 보상 비용은 공동구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구 설치 비용에 당연히 보상 비용이 포함됩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16조의 제4호에 나와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3번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 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거는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16조의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정답. 4번 공동구 관리 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비용 납입 시 반기별, 분기별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연도별로 산출합니다. 반기별로 산출 부과는 오답. 5번 시장 군수 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 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분기별로 납부가 아니라 공동구 관리 비용은 분할할 수가 있는데 납입 기한은 매년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금의 납입 기한을 3월 30일과 9월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납부는 오답. 정답은 3번.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정비사업에서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조합 임원에 대해서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번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개입해서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고. 2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문제는 여러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만약에 효력을 잃게 된다면 기존의 사업 자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효력을 잃는다. 틀림. 정답입니다. 3번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 군수 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기존의 전문조합 관리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새로 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 퇴임합니다. 근거는 제43조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4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만이 대의원이 될 수 있고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조합임원이 대의원이 되면은 대의원의 여러 가지 역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46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대의원에는 임기 중 고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43조에 보면은 총리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 해가지고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고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궐 선임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소규모 토지 또는 소규모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호에 보면은 면적이 90제곱미터인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토지만 소유한 자는 9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두 번째는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는 소유하지 아니한 자는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을 가질 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90-40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80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죠. 전용면적. 1번 사업 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55조에 나와 있죠. 제1항에 보면은 사업 시행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2번 사업 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개 추첨 후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만약에 공개 추첨으로 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가 안 좋은 주택 입지만 공급하게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 추첨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2번 옳고 3번 선정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만약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민주택 규모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사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옳고 4번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 옳은 내용이죠.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합니다. 5번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틀린 내용인데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국민주택 규모를 인수할 수 없을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문제 5번 한국주택공사 인수는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조합 임원의 역할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은 주인이고 임원은 전문 경영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시행령 40조에 보면은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후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후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옳고 2번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임원들 임기가 3년 이하입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고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조합 임원이 대의원이 된다면은 권한이 집중되어서 견제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틀려서 정답 4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인데요. 다른 경쟁 조합과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옳고 5번 시장 군수 등이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 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시장이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이유는 기존의 전문 조합 관리인이 문제가 있어서 선임하기 때문에 시장이 선임하면은 기존의 전문 조합 관리인은 당연 퇴임합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제가 토지 수용팀장을 맡았기 때문에 토지 보상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기간이 토지보상법에서는 30일인데 도시정비법에서는 9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재결 신청 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 시행자는 그 기간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에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4번 90일 60일입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나와 있죠. 제1항에 보면은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3호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투기 가일지구 등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이죠. 4호에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 등이죠. 제2항에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4번.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한다는 것은 추진위원회 운영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죠. 2번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 기준 사업비 관련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등기 우편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3번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계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서 계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서는 등기 우편으로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마찬가지죠. 5번 추진위원회 이혼의 선정에 관한 사항 마찬가지로 등기 우편으로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9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추진위원회는 당 각호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릴 권한이 있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예외적으로 8호하고 9호 사항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8호 9호를 찾아보면은 8호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조합원이냐 조합원이 아니냐 중요한 내용이죠. 9호에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동의서에 포함되는 내용에 보면은 정비 사업비의 분담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 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2번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 3번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 방법, 4번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5번 공고 공람 및 통지 방법. 정답은 1번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해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공공성, 중립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 소유자 전체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정비법 제53조에 나와 있는데요.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2호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문제 4번이 해당이 되고, 4호의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 문제 2번 해당, 6호의 공고 공람 및 통지의 방법 5번에 해당, 7호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평가 방법 문제 3번 해당, 11호의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계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민간 사업 시행자가 정비 계획에 따라서 설치되는 도시계획 시설을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공원, 니엇 공공공지, 디귿 공동구, 리을 공용주차장. 정답은 5번 전부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92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시장 군수 등은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단 각호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호의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대통령령 제77조에 나와있죠. 1호 도로, 2호 상하수도, 3호 공원 문제 기억 정답, 4호의 공용주차장 문제 리을 정답, 5호의 공동구 문제 디귿 정답, 6호의 녹지, 7호의 하천, 8호의 공공공지 문제 니은 정답, 9호의 강장. 정답은 5번.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결사항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조합 임원의 해임. 중요한 사항이죠. 니은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모이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정비사업비의 변경. 중요한 내용이죠. 리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업, 디귿, 리을 3번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에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호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호의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 3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의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4호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호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6호의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7호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호의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호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10호에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조합은 늘 관심 없죠. 11호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변경에 관한 사항, 12호에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이 문제는 도시 정비사업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정답은 문제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주거 환경을 보존 정비하기 위한 사업. 1번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정답입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2조 제2호 과목에 나와 있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정답.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대신 나서서 빠르게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80조 2에 나와 있는데요. 공공재개발 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이 30일 이내로 짧은 게 특징이죠. 만약에 민간이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죠. 공공이 직접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관리처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기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를 확정하는 배분 설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데요. 지분형 주택이라는 것은 서민들한테 공급하는 주택이죠. 최소 면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 70조에 나와 있는데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1번 정답. 2번 분양신청 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30일의 범위가 아니라 21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가 있는데요. 근거는 72조의 제2항에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30일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연장기간이 20일에서 최소한 50일 이내에 확정하라는 겁니다. 30일 범위는 오답. 3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3명이 공유자리에서 3주택을 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76조에 나와 있죠. 제1항 6호에 보면은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주택 공급 오답. 4번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조합원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입니다. 오답인데 근거는 78조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한다. 먼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요건이 90제곱미터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40제곱미터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80조에 나와 있습니다. 1호에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5번 100제곱미터의 토지 오답이죠. 2호에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1, 2호에 해당되면은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정비사업 시행이라는 것은 정비계획에 따라서 토지 건물 보상, 이주, 철거, 공사, 분양까지 전 과정을 실행하는 것을 정비사업 시행이라고 합니다. 1번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2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항 예외적으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3분의 1에 해당 오답. 2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20인 미만입니다. 도시정비법 25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1항 2호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30인 오답. 3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시장 군수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근거는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2호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단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가지고 다목에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가 나와있죠. 직접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답. 4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한다. 오답인데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 근거는 31조에 나와 있는데 1호에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이원을 둘 수 있고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사를 두는 제도는 없습니다. 오답. 5번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옳은 내용인데요. 제47조에 제3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청산금 및 비용 부담 문제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권리 변동이 확정되는 이전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년이 아니라 청산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근거는 제90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3년간 행사 오답. 2번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될 수 없습니다. 근거는 제98조 제3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은 정답. 3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청산금을 받지 않거나 받기를 거부하면은 공탁 이외에는 채권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공탁할 수 없다. 오답. 근거는 제90조 제2항에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할 수 없다. 오답. 4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부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제9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은 오답. 5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 비용 후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전부를 융자할 수 없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제95조 6항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 비용 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융자할 수 없다. 오답. 정답 2번.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정비 사업이 완료되고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정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행정청이 입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인가를 받아서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8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기억 옳음. 니은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정비구역 지정 해제하고 조합 해산하고 별개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후에 조합이 후속 조치하고 해산하죠. 근거는 제84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니은 조합도 해산. 틀려서 정답이고. 디귿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틀린 내용인데요.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근거는 제88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내가 공무원이라면은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어떤 것을 조사할지를 이해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조사해야 되죠. 2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전혀 상관이 없죠. 3번 건축물의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을 파악해야 되죠. 4번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보상 관련해서 가격 등 파악해야 되죠. 5번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교통상황 가장 중요한 게 교통상황이죠. 파악해야 되죠. 근거는 시행령 7조에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 2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상식적으로 또 필요하지 않지만은 열거되어 있지 않죠. 정답은 2번.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죠.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분의 3,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1번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3분의 2인데요. 근거는 제3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4분의 3,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는데 4항에 보면은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때는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답은 1번.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나눠줄지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1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 또는 관리해야 됩니다. 근거는 79조 제1항. 2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시행할 때 당연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79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3번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79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옳고. 4번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예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데요. 자녀분이 있다면 당연히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예의자에게 분양을 해야지 사업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79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 옳고. 5번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7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5항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인수 방법 절차에 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 제68조에 보면은 제1항에 조합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하여야 하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인수를 못하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우선 인수는 틀려서 정답. 정답은 5번.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시장 군수 등에게 맡길 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서 대응을 합니다.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 시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47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47조 제2항. 3번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47조 제3항. 4번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시행령 4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상가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 사항에 관하여 시행 규정을 정하는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상가 세입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당연히 시행 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거는 제47조 제5항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 5번 의견 제시할 수 없다는 틀려서 정답. 정답은 5번.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재건축을 어떻게, 언제, 어떤 규모 방식으로 추진할지를 정하는 사업의 실행
설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토지 이용계획 당연히 포함되죠. 2번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 포함됩니다.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 재건축 사업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포함이 되고 5번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포함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인데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1호부터 13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6호에 보면은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관련해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한다고 되어 있죠. 문제 3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 정답이고 정답은 3번.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자로서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이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에는 정비구역, 이치, 면적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죠. 근거는 제4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1번 정답. 2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장 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원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고시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아니라 다음날이죠. 통상적으로 취소나 실효 등은 다음날입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26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명칭에 반드시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유는 조합은 주민 보호와 대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제38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가 아니라 가장 중립적인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근거는 제42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예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예의 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재건축 사업만 가능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23조의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 예의 지역 오답. 정답은 1번.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비용 부담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92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용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용자를 알선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제95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하거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없다는 틀려서 정답입니다. 3번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제98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가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 등에게 그 부가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이죠. 근거는 93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5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근거는 제94조인데 제2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문제 5번 옳음. 정답은 2번.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분양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위해 조합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를 하는데 분양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분양 신청 자격, 2번 분양 신청 방법, 3번 분양 신청 기간 및 장소, 4번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5번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정답은 4번인데요.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조합원 개인 정보죠.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인한테만 통지합니다. 근거는 72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 호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각 호가 1호, 2호, 3호, 4호, 2호의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통지 대상입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간신문의 공고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59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 나와 있는데 3호의 분양 신청 기간 및 장소, 4호의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호의 분양 신청 자격, 6호의 분양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을 공고해야지만이 일반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하겠죠. 문제 4번은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통지 대상입니다. 통지 대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드려야 하는데 경미한 변경일 경우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중대한 변경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번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번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번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 예정구역 면적의 25%를 변경하는 경우, 5번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은 4번인데요.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 예정구역 면적의 25%가 아니라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입니다. 근거는 제6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항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제6조 제4항에 경미한 변경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1호의 정비 기반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2호의 정비 사업의 계획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대부분 단축하는 경우는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2번 해당. 3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문제 1번 해당. 4호의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번 해당. 5호의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문제 4번 25%는 중대한 변경으로 정답입니다. 6호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호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문제 5번 해당. 9호의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변경하면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 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조합 정관을 변경할 때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총회 개최 요건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두 번째,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 17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44조 2항에 나와 있는데요. 총회 소집은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 그리고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는데 예외적으로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엄격하게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통보하는데 실무에서도 대부분 통지할 때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정답은 4번.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한다. 14일 이상 주민 공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제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옳고 2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근거는 정비법 제7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8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먼저 정비구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의 거주자가 조합원이 되죠. 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거는 제19조 제8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일 동안은 틀렸는데요. 근거는 정비법 시행령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6호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문제 5번 14일 동안은 틀려서 정답은 5번.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기본계획이란 노후 불량 주거지를 어떻게 어디부터 정비할지 미리 정해놓은 도시 전체의 큰 그림을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1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 1번은 옳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 방침을 세우죠.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세웁니다. 틀려서 정답. 근거는
제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참고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계획을 수립하면은 5년 정도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재정비를 합니다. 3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한다. 14일 이상 주민 공람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데요.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등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단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호의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 문제 4번 옳음. 5번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대부분 계획의 기간을 단축하면은 주민들한테 유리하죠. 유리하면은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고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가 경미한 변경이 해당이 됩니다.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문제 5번 옳고 정답 2번.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 설립 등에 관하여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조합 설립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엄격한데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문제는 총회를 개최할 때 일반적인 사항은 과반수 찬성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중대한 변경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40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2호 조합원 자격입니다. 3호, 4호, 8호, 13호, 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중대한 변경일 경우는 3분의 2 이상입니다. 정답 4번.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먼저 관리처분 계획이란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질지를 정하는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인지 중대한 변경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사업 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 의무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경미한 변경. 2번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입니다. 3번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입니다. 4번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이 문제는 법리화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는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중대한 변경입니다. 정답 5번 정관 및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이나 사업시행 계획 인가에 따라서 변경하면은 당연히 경미한 변경이죠. 근거는 시행령 61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해가지고 1호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문제 4번 정답 2호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문제 5번 해당. 3호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번 해당. 4호 권리 의무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 1번 해당. 5.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문제 3번 해당. 정답 4번.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초래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이 문제는 법리화 상식으로 바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타가소, 놀이터, 어린이집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죠. 그런데 유치원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입니다. 정답 1번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2조 제5호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놀이터는 문제 4번에 해당이 됩니다. 대통령령 제4조에 보면은 제1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문제 3번, 5번, 2번이 해당이 되고 3호에 1호하고 2호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문제 1번 유치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특정 수요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입니다. 정답 1번.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도시 정비 사업에서 공사가 완료될 때 그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사업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리화 상식에 맞죠? 근거는 8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사는 시장, 군수가 아니죠. 1번 옳고. 2번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 세대별 또는 구역별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동별, 세대별 또는 구역별로 사용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시행령 75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 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 세대별 또는 구역별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3번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8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번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 해제하고 조합 해산은 별개입니다. 틀려서 정답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8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문제 4번 조합은 해산된 것은 틀려서 정답. 5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고시가 있으면은 다음 날에 등기 여부하고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86조 2항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5번 옳고 정답 4번.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시행 방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옳은 내용, 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니은은 재건축 사업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옳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23조에 나와 있습니다. 1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1호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호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예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호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호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문제 니은은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어서 오답입니다. 제2항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디귿 정답 3번.